우리가 익히 아는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1828년에 태어나 1910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82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수십 권에 달하는 단편, 중편, 그리고 장편 소설을 썼는가 하면 그 외에도 희곡, 민화, 학술 논문 등을 써내는 정열적인 문필 생활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가 쓴 장편 가운데 아시는 대로 전쟁과 평화는 그 작품의 방대성이라든지 그 범위에 있어서 대서사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805년에서 1820년 사이 역사적인 격변과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바로 그때의 역사를 재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쌍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나 당사국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 바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동안 인간들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명분으로 침략을 되풀이했습니다.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어떤 날 예수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 제일 떠들고 덤벼드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전쟁은 전쟁을 양산합니다. 어떤 날 길가에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한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꺼져 있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전진도 후진도 불가능했습니다. 한 인간의 외양과 속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역사를 빚어내는 마음, 예술을 빚어내는 마음, 정치를 빚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서예가의 작업 현장을 지켜본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붓을 트는가 했더니 한동안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목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목을 가는 동안 정신이 동일되고 마음을 함께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신중한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붓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는가 했더니 다시 쓰고 종이를 구겨서 휴지통에 넣는 일을 수차 반복한 끝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붓으로 글씨를 쓰면 작품이 안 된다. 마음으로 써야 작품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내 마음의 평정이 이룩될 때 역사의 균형과 발전은 물론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정황이 밝고 그리고 맑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밝고 맑다는 것은 그가 지닌 인생관과 세계관이 긍정적일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마음이 결정합니다.
2마리의 침팬지를 실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침팬지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찔러서 방해를 했습니다. 지쳇말로 가장 즐거워해야 할 식사 시간이 무법자의 쇠꼬챙이에 의해서 박탈되고 긴장과 분노의 시간이 된 셈입니다. 그런 실험을 상당 기간 반복하면서 내시경으로 침팬지의 위를 관찰했더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위벽이 충혈되는가 하면 위액 분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의 침팬지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세심하고 구체적인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루만지고 토닥거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위액 분비가 정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성격도 온순해지더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지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삶을 창출하고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삶을 빚어냅니다. 우리 시대가 바라는 마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내 손으로 기어코 우리 시대를 평화촌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평화의 노래를 함께 합창하십시다.